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김범순 작가님의 단편소설 산포를 들고 왔습니다. 이 소설은 인삼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4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그저 집안의 일꾼으로 부려먹어지며 어머니에게 학대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노년이 되어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작가님은 이 소설을 두 시누이와 이 땅 어딘가에 있을 그녀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산포, 김범순. 부탁한다. 조금 있다 전화할 테니까 꼭 대답해줘.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무음을 눌렀다. 잊고 있던 울분이 비늘처럼 일어났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몸태질이라도 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옥탑방 여름은 거대한 찜통이나 다름없다. 쌍놈의 더위. 줄줄 흐르는 땀을 거칠게 훔쳐내며 밖을 내다보았다. 햇볕은 옥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말 듯 하얀 혀를 날름거렸다. 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훅훅 단내가 끼쳤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 심은 채소들이 축축 늘어져 있다. 흠뻑 적신 수건을 머리와 어깨에 덮고 양동이에 물을 받아 들이부었다. 바짝 마른 흙이 쩌르르 소리를 내며 단숨에 들이켰다. 내친 김에 마음껏 물뿌리개질도 했다. 호박, 오이, 대파, 상추, 고추가 시원하다고 온몸으로 춤을 췄다. 11층까지 올라와 뿌리를 내린 것이 장해서 뽑아버리지 않고 따로 심은 쇠비름, 비놀이, 강아지풀, 박주가리도 덩달아 싱싱해졌다.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 옥상에 처음 올라왔던 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철골로 지주목을 댄 산막 인삼밭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타워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옥상까지 올라오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가끔 인정 많은 건물 관리인이 오고 더 가끔 자식들이 오고 까치는 무시로 찾아온다. 사람이 오는 곳은 좋지만 공들여 키우는 작물을 노리는 까치는 하나도 반갑지 않다. 욕심 많기가 회덕 선생이라 까치와 나눌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다. 28 봄까지 눈만 뜨면 온갖 잡초와 씨름을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금은 잡초를 가꾸고 까치와 먹이 다툼을 벌인다. 방으로 들어오니 전화기 검은 화면이 환해졌다. 못 도와준다고 아까 분명히 거절했건만 친구가 또 겉모양이다. 불에 댄 듯 전화기를 뒤집어 버렸다. 171cm, 여자라면 아주 크고 남자는 작은 키다. 힘이 장사였던 아버지를 닮아 커다란 돌이 가득 실린 리어카도 거뜬하게 끌고 다녀 근동 젊은이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일을 시키려면 먹이기라도 잘하던가. 투덜거리며 옹달샘에 담가 놓았던 열무김치를 꺼내고 아침에 어머니가 내온 쉰내 풍기는 꽁보리밥을 펼쳤다. 불평할 때와 달리 꿀맛이다. 허겁지겁 배가 터지게 먹고 밭둥머리에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길게 누웠다. 마대자루 밑으로 숨죽여 누운 풀포기가 폭신하고 온종일 볕에 달궈진 모래흙이 따뜻했다.
핏물 같은 황혼에 잠긴 대둔산 등마루가 아스라하다. 바위에 잠시 목을 얹었던 홍싯빛 해가 꼴딱 넘어갔다. 저토록 붉은 것을 보니 한동안 징그럽게 덮고 가물 모양이다. 하늘은 점점 박명으로 변하며 깊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온몸이 꿀물처럼 녹아내려 흙과 버무려지는 듯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 끙차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지주목에 걸었던 고성능 손전등을 들고 셰퍼드 목줄을 다잡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월이 가자.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이고 저 아래 어둠에 잠겨가는 마을 끝이 보이는 산중턱. 5년근 인삼이 온전하게 사람 모양을 갖추고 켈라를 기다리는 3,000평 인삼밭이다. 옆에 관리하고 있는 묵은 밭 2,000평은 내년에 심을 것이다. 땅을 들쑤셔 인삼 농사를 망치는 두더지를 때려잡아 거름에 보태며 온종일 퇴비를 만들었다. 어느새 이슬이 내려 풀숲이 함초롬이 젖었다.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고 고무신이 미끈거려 걸음이 더뎌진다. 더디면 어떠냐. 조금도 서두를 건 없다. 계속 밭 가장자리를 돌면서 손전등을 높이 들고 여기저기 비추기만 하면 된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위는 숨이 멎은 듯 고요하고 발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결이 상쾌했다. 호젓한 오솔길을 걷듯 콧노래가 절로 나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참았다. 풀방구리에 쥐새끼 드나들듯 도둑이 들끓는 곳이 인삼밭이다.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은 20살 안팎의 여자가 지키고 있으니 전부 캐가라고 광고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돌고 또 돌고 밤이 깊어 은하수가 안개치마를 입고 춤추는 시간이 되면 걸어가면서 잠을 잤다. 기계적으로 손전등은 휘두르지만 꿈까지 꾸면서 걷다가 걸음을 멈추면 월이가 컹 짖어 깨우고 휘청할 때마다 꺾어진 무릎 밑을 얼른 받쳐 넘어지지 않게 했다. 대견하고 고마운 녀석이다. 인삼 캔 밭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있다. 인삼 예정지는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묵히면서 퇴비와 우분을 뿌려 땅심을 키운다. 남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달랐다. 인분 섞은 재와 퇴비로 두엄더미를 만들고 3, 4년간 푹 삭혔다가 뿌린 다음 갈아엎기를 반복하면서 한 해를 더 묵혔다. 거름이 덜 사가 흙과 똑같지 않으면 인삼의 파달보다 작은 짙은 황금색 반점이 생긴다. 황이 끼면 인삼값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뼈가 무른 나이부터 산포일을 하다 보니 그녀도 어머니처럼 인삼이 목마른지 아픈지 추운지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녀가 밤을 도와 인삼 농사를 짓는 동안 오빠들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며 호우 불면 날아갈 잠자리 같은 여학생들과 차를 마시고 영화 감상을 했으며 셋째 오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가끔 나만 이게 뭔가 회의가 들면 체념이라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힘겹게 넘어갔다. 씨를 놓으려고 손질해 놓은 황토빛 인삼밭은 콩가루를 잔뜩 뿌린 인절미 떡판처럼 푸짐하고 흐뭇했다. 나무로 만든 두꺼운 전파틀로 구멍을 뚫고 어머니가 구멍 하나에 인삼씨 한 개를 떨어뜨렸다. 5살 그녀가 뒤따르며 수수비로 쓸었다. 이듬해 삼이 자라면 민달팽이를 잡으며 온종일 풀을 뽑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숭배에 가까운 사랑을 받는 오빠와 인삼이 눈물겹게 부러웠다. 10살부터는
인삼 깎는 놈들에게 나누어 줄 인삼을 밤새워 헤아려 소쿠리에 담았다. 깎아온 인삼을 장부와 대주에서 받는 것도 그녀 몫이었고 그러자니 결석을 밥 먹듯 했다. 어머니는 오빠들과 달리 돌대가리라 공부도 못한다고 구박을 했다. 큰 올캣감이 인사하러 온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였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뽑은 배추 500포기를 쌓아놓고 평생 안 하던 머리 염색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울 부잣집 딸이라니까 나름 신경을 쓰고 싶은 모양이었다. 못마땅한 그녀와 외숙모는 칼을 고추 세워 들고 퍽퍽 배추를 쪼개 소금물에 쳐박았다. 김장이 모두 끝난 다음 날 한 주먹도 안 되는 여자가 큰오빠 팔에 매달려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섰다.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였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 앞날도 깜깜하다. 고추보다 맵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시집살이가 코앞에 닥쳤으니. 명절과 아버지 제사가 되면 큰올케는 일할 줄 몰라 죄송하다고 몸을 꼬며 어머니한테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는 호쾌하게 마음 놓고 쉬라고 했다. 막내가 있다고, 막내가 다 한다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일까? 막 뽑아버려도 괜찮은 잡초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녀가 옥상에 자라는 풀을 뽑아버리지 않고 키우는 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 때문이다. 인삼 수확은 몸통에 탱글탱글 살이 가장 많이 오른 한여름에 했다. 가을이 되면 수분이 줄어 탄력을 잃는다. 어머니는 이문이 적다고 밭대기를 하거나 기계로 인삼을 씻고 깎아서 말려주는 백작수에 맡기지 않고 직접 캤다. 인삼 캐기 직전 무성한 잎이 달린 줄기를 베어 차곡차곡 쟁여놓으면 인삼 사탕과 인삼 비누 공장에서 비싼 값으로 사갔다. 이제 그녀는 두세 달 추상 같은 어머니의 호통 속에서 쪽잠을 자며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셰퍼드를 데리고 휘휘 돌며 인삼밭을 지키는 것이 훨씬 편했다. 3,000평에서 캔 인삼더미가 낯가리보다 높았다. 그녀가 리어카에 실어 집 앞 냇가로 옮기면 기다리고 있던 놈들이 한 뿌리 한 뿌리 아기 목욕시키듯 씻기며 잔뿌리를 떼었다. 갓 캐낸 인삼인 수삼을 씻는 작업은 깨끗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향기와 약성분이 빠져나간다. 물기를 뺀 수삼은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껍질을 깎았다. 어머니는 인삼과 쇠는 상극이라 칼이 닿으면 약효가 줄어든다고 대나무로 만든 갬대만 쓰게 했다. 깎은 인삼은 여러 개의 멍석에 광목을 깔고 널어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렸다. 그렇게 말린 것을 다시 불린 다음 건져서 물기를 빼고 돌돌 회오리 쳐서 말리면 백삼이 되었다. 백삼을 다시 말려 수분이 10% 정도 남으면 곱게 접고 실로 묶어 오래오래 말렸다. 변색되지 않고 볼품없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양을 잡아주면서 드디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의 속살 같은 보얀 곡삼이 완성되었다. 그 무엇보다 귀하고 눈물 어린 보배가 아닐 수 없다. 어머니를 향했던 불길 같은 반항심조차 봄눈처럼 녹는 순간이었다. 곡삼을 포대에 담아 리어카에 실었다. 조심성 없다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욕설이 고막을 지나 뇌수까지 파고들었다. 들은 채도 안 하고 인삼조합으로 갔다. 나 넌 삼씨만 떨구면 농사가 끝나던디요. 품위 검사를 받는 동안 어머니가 희자를 뽑으며 조합장한테 자랑했다. 조합장이 설명했다. 금산은 해발 250m로
비옥한 대분지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해양성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이 섭씨 11.4도지요. 그것이 인삼 농사하고 무슨 상관인디요?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어서 인삼이 단단하고 효능이 뛰어난 거죠. 어디서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갑네요.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삼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은 금산밖에 없습니다. 달리 인삼의 본고장이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신뢰가 웅성웅성했다. 1등급을 맞아야 할 텐데. 마른 침을 삼키는 그녀와 어머니의 간절한 눈길이 마주쳤다. 직원이 발표를 시작했다. 인삼은 4등급이 병, 3등급 매, 2등급 죽, 1등급 인삼왕은 송이다. 송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기뻐할 새도 없이 도매업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최고가에 팔고 돈자루를 받았다. 모두 그녀 것만 같아 사뭇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대전에 오빠들 명의로 최고급 택지 3필지와 인삼논 20마지기를 샀다. 내 건? 왜 내 거는 안 사? 몽리를 부리자 어머니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다며 등짝을 후려갈겼다. 때려, 더 때려. 그렇게 오빠들하고 차별하려면 이참에 아주 죽여버려. 휑하니 나가버리는 어머니 등에 대고 소리쳤다. 땅 사주기 싫거든. 4살부터 여태까지 부려먹은 품삯 온품으로 쳐서 당장 내놔. 어머니가 되돌아오며 일갈했다. 그렇게 억울하걸랑 오빠 친구 중 제일 부자한테 시집가서 물리도록 돈 쓰다 뒤져 이년아.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어머니 꿈이 참 야무지다. 그녀는 사흘을 내리자고 오후 느지막이 일어나 뒤란 우물가에서 모처럼 느긋하게 목욕을 했다. 더울 때마다 옷 입은 채로 바가지 물만 뒤집어 썼으니 2달 만인지 3달 만인지 모르겠다. 긴 머리에 튼실하면서 길고 미끈한 팔다리와 잘록한 허리가 마음에 쏙 들었다.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돈놀이를 하면서도 돈 씨가 말랐다고 죽는 소리를 하며 현금으로 품값 주는 것을 아까워했다. 그제부터 먹고 자며 인삼 깎는 품앗이를 하러 갔으니 내일 밤 늦게 올 것이다. 인삼의 약효는 몸통보다 땅속 깊이 내려가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잔발에 더 많다. 손질해서 말린 잔발이 미삼인데 인삼보다 훨씬 비쌌다. 어머니는 그저께 그녀가 자는 틈을 이용해 건재 약방에 미삼을 팔고 아랫방 벽장 나뭇갈판 밑에 감추었다. 그 돈을 몽땅 꺼냈다. 그만큼은 쓸 권리가 충분히 있는 그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섰다. 첫 차를 타고 나와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 가슴이 터져나갈 듯 마구 뒤설렜다. 푸르고 노란 빛으로 휘감긴 신기루 같은 서울이 그녀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올케가 시집 올 때 선물한 실크 원피스의 보드라운 감촉이 그녀를 달뜨게 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백화점 가서 원피스에 어울리는 구두부터 사야겠다. 구두를 사면 신고 있던 셋째 오빠 운동화를 벗어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을 향해 보란듯이 집어던질 것이다.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 남보다 많이 먹고 일하기 편해서 오빠들 옷을 입고 남자 고무신을 신었을 뿐 누구보다 여자이고 싶은 그녀였다. 오빠들 먹을 쌀과 반찬을 이어 나르느라 1년에 몇 번씩 서울을 드나들었지만 백화점은 처음이다. 밝고 화려한 실내가 보이는 출입문 앞에 섰다. 빙그르르 어지럼증이 나서 문을 밀고 들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쇼윈도 위에 새까맣게 탄 그녀가 포항 호미곶에 세워진 커다란 손을 내려뜨리고 마주 서 있다.
파란 실핏줄이 드러나도록 흰 피부를 가진 또래들이 하늘거리는 옷에 높은 구두를 신고 화사하게 웃으며 사분사분 오갔다. 기가 팍 죽었다. 아무래도 자신감을 버스에 놓고 내린 것 같았다. 다음에 오자. 마음이 금방 가벼워졌다. 큰오빠 내외가 수고 많았다며 크게 환대할 것이다. 많이 컸을 조카들도 보고 싶었다. 큰오빠 내외는 어머니와 다르게 딸을 키웠다. 아침이 오면 오빠가 세수를 시키고 온종일 놀아주었으며 자장가를 불러 재웠다.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반드시 그렇게 키울 것이다. 대궐 같은 큰오빠네 대문 앞에 섰다. 이쪽 저쪽 논밭에서 캔 인삼을 팔아 산 집이다. 어머나, 작은 아씨가 웬일이세요? 대문을 열어주며 올케가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자신의 피땀이 반 넘게 들어간 집에 살면서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에 그녀가 더 놀랐다. 올케 전화를 받은 큰오빠가 그렇게 바쁘다는 신문사일을 젖혀두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역시 핏줄은 다르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맸다. 큰오빠는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고 뭐하러 왔냐고 따지듯 물었다. 선체로 쫓겨날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절박한 심정이 되어 여기서 살고 싶어 왔다고 했다. 큰오빠가 버럭 고함을 쳤다. 미쳤어? 당장 돌아가! 공부를 더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거나 직장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정이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면 방을 얻어서 따로 살아도 좋으니 동생이 아닌 딸의 부탁이라 생각하고 꼭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어머니 혼자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오고 농사는 전부 어울이 주면 되잖아요. 새모진 올케의 눈이 큰오빠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큰오빠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걸 확 그냥... 왜? 나랑 어머니만 시골에 있어야 하는데 왜?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 길게 고집 부리면 나한테 맞는 수가 있다. 싫어. 안 가. 죽어도 못 가. 신기루 도해지는 단 하룻밤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빠가 서둘러 조퇴한 것은 대전에서 금산 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칠까 봐서였다. 밤 10시 반 넘어 버스가 마을 어귀 산모롱이를 돌았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견딜 수 없이 조마조마해서 주먹에 식은땀이 가득 고였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던 지금처럼 몸이 부서지게 하면 못 살 까닭이 없었다. 집에 가서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어머니한테 경을 치느니 이대로 주랭랑을 쳐 앵두장수가 되어버리고 싶었다. 저 배락 맞을년 전연이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서울서부터 간수처럼 그녀 뒤를 따라오던 큰오빠가 길길이 뛰는 어머니를 덥석 끌어안으며 가로막았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은 무조건 달랠 때예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자꾸 손을 뻗어 그녀를 쥐어뜯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막내가 가출을 하죠. 가출? 오빠 집에 간 것뿐인데? 그녀는 잠깐 어리둥절했다. 어머니도 가출이라는 말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손을 거두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되짚어 데리고 왔겠어요. 보나마나 온종일 굶었을 거예요. 먼저 밥부터 먹이세요. 어머니가 알았다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왠지 가슴이 뻥 뚫리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통쾌했다. 밥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흰 쌀밥에 돼지고기 찌개와 자방고등어가 있다. 어머니는 정성껏 가시를 발라 큰오빠 수저에 올려놓았다. 큰오빠가 눈살을 찌푸리자 얼른 그녀한테 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다.
옆구리 찔러 절받는 격이었지만 어머니한테 처음 듣는 따뜻한 권유라 기분 좋았다. 큰오빠가 말했다. 어린 내가 풀풀이 캐고 바위 굴려서 일군 산막 밭 5,000평. 너 주기로 어머니와 이야기 끝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니가 아까워서 어떻게 나를 줘? 약속하셨죠, 어머니? 놀란 어머니는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린 날 그녀가 잠든 줄 알고 어머니가 오촌 이모한테 한 말이다. 아들이 아니라 낳자마자 죽으라고 폭 엎어버렸어. 핏덩이 주제에 캬캬 안간힘을 다하더니 기어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 숨기를 트대. 야차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아비를 잡아먹고 태어난 것 같아 끔찍하고 무서웠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눈에 띄는 대로 욕하고 두들겨 팼지. 우리 어머니한테 딸이라고 바랐던 서름을 그대로 되물림하는 것이 몸서리치기 싫었지만 도무지 멈춰지지가 않더라고. 어머니는 큰아들이 그녀한테까지 재산을 주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릴 때부터 먹을 게 생기면 동생 잎에 먼저 넣던 미더운 큰아들이었다. 자신이 죽으면 틀림없이 동생들에게 제 몫보다 많은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었다. 밥을 거의 먹어갈 무렵 큰오빠가 입을 열었다. 막내야, 내가 지금부터 취직해서 돈 번다고 치자. 한 푼 안 쓰고 30년을 모아도 그 밭 못 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오빠가 셋씩이나 있다. 너 시집 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밭과 함께 바리바리 혼수 장만해 주마.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모시고 집에 있어라. 응? 이렇게 부탁한다. 이젠 죽어도 농사 짓기 싫다니까요. 어머니, 아까 막내한테 빼앗은 돈 돌려주세요. 시키던 일 확 줄이고 매달 용돈도 주시고요. 귀가 솔깃했다.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다. 어머니가 벌쩍 뛰었다. 그 많은 일을 누가 다 야. 그라고 이 총구석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매달 용돈꺼정 주라는겨? 그러지 마시고 주세요. 오늘 같은 일 또 생기면 전 모릅니다. 이튿날 큰오빠는 구두 사라며 꽤 많은 돈을 주고 갔다. 며칠 후 둘째 오빠한테 몇 년 쓰고 남을 화장품을 선물 받았다. 3달이 지나자 미국에 있는 셋째 오빠가 구구절절 감동적인 편지와 예쁜 옷을 보내왔다.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다시 삽을 들고 씩씩하게 농고랑을 파고 지게로 진흙을 저 날랐다.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은 우주보다 더 크다.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0섬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말도 있다.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조차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보다 철저한 희생을 희망한다.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오빠들이 잠깐 그녀를 뜨거운 감자라고 인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4살 그녀가 학질에 걸려 땡볕에 앉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서둘러 약탕관에 인삼을 넣고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턱 밑을 바짝 받치고 앉았다. 시간을 감옥에 가두기나 한 것처럼 지루하던 기다림이 끝났다. 어머니는 사발 위에 삼백보를 깔고 약탕관을 쏟더니 막대기를 걸어 야무지게 비틀어 짰다. 촤르륵 인삼물이 더운 김을 피우며 사발 가득 쏟아졌다. 수증기 입자 하나하나가 약기운을 품고 합창하는 듯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직접 달인 인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
아프기를 잘했다고. 약사발에 손을 대자 어머니가 탁 쳐내며 들고 일어섰다. 황망하게 따라 일어나는 그녀를 어머니가 간단하게 발로 걷어내며 말했다. 감히 집안의 기둥인 큰오빠 먹일 걸 넘봐? 학질거리 한다고 엄살 떨려면 빨리 뒤져버려. 그럼 인삼무거리는 먹어도 되지? 재탕해야지 이년아. 손모가지만 대봐라 물꼬를 낼 테다. 딱 한 모금만 마셔도 병이 나을 것 같아 풍로 옆을 떠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오래오래 끓여 재탕을 하고 다시 짰다. 기운이 샘솟을 것 같은 맑은 물이 풍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다. 또 침 생기고 지랄한다. 약부 안에 뭉개진 인삼 무거리가 가득했다. 엄마, 그거라도 조금만.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무거리를 들고 쏜살같이 잿간으로 달려가 잿속에 파묻고 꼭꼭 밟으며 말했다. 사람 가짜는 내년 먹이느니 인삼 밑거름에 보태는 게 100번 낫지. 그녀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얼른 재를 헤치고 덩어리진 인삼 무거리를 골라 허겁지겁 집어먹었다. 며칠 전에 뒷간에 가득했던 똥을 퍼서 재와 버무렸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엷은 인삼향이 알르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메마른 입안과 온몸에 가득 퍼졌다. 이 신비로운 명악 앞에서는 학질도 무릎을 꿇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학질을 고쳤다. 오빠들이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만 하면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다. 인삼이 온 집안을 뒤덮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인삼을 썩힐지 몰라 안달이 난 어머니는 오빠들 치닥거리도 살뜰하게 못한다며 그녀와 외숙모를 쥐잡듯 했다. 따분해진 오빠들은 속과 부식거리를 리어카에 싣고 자그마한 섬이 있어 운치 있는 천내강이나 경치 좋은 제원면 용화 아니면 불이면 적벽강으로 야영을 떠났다. 열흘 넘게 거치덕거리던 오빠들이 돌아간다고 했다. 어머니는 눈동자처럼 간직하던 곡삼을 작은 배주머니가 터지게 담아 각각의 손에 들려주며 당부했다. 서운해서 어쩌끄나. 종구석이라 줄 게 있어야지. 이거라도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결방학하면 또 와. 응? 꼭이요. 도대체 저걸 다 합치면 얼마야. 소금내가 시오리까지 진동하는 자린고비 어머니가 아깝지도 않은가 보았다. 곡삼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그녀의 손길이 500번은 거쳐야 했다. 쳐다보기도 아까운 인삼을 번이 눈뜨고 도둑맞는 것 같아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어머니가 뾰로통한 그녀를 나무랐다. 오래비들 가는데 인사도 안 하는 못돼 처먹은 년. 나한테는 무거리도 아까워하면서 남들한테 막 퍼주니까 그렇지. 그러게 누가 너더러 천하디 천한 지저바로 태어나랴 이년아. 누가 나를 여자로 낳았는데 조년이 오늘 뒤지고 싶어 환장을 했나 왜 저 지랄 발광이여. 여자는 사람 아닌가 뭐? 그러는 어머니도 여자잖아. 형용키 어려운 분노와 억울함으로 어머니 앞에서 발딱 나자빠져 죽어버리고 싶었다. 썩을 년, 백삼 배짱 말리면 다 부러지는데 해차라고 자빠졌네. 빨리 아냐? 빗자루를 집어드는 어머니한테 쫓겨 바깥마당 인삼멍석에 쪼그려 앉았다. 땡볕이 쏟아져 정수리와 어깨 축지가 인두로 지지듯 뜨거웠다. 그녀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뒤집고 다듬고 또 뒤집었다. 신앙처럼 강한 인삼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때와 똑같은 불볕이다. 강아지 풀에 매달린 물방울을 보며 그녀는 친구 말을 곱씹었다. 오래전에
큰오빠한테 산막밭을 샀어. 내년부터 우리 아들이 그 밭에다 인삼 농사를 짓고 싶다네. 너는 인삼 농사를 잘 지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그 밭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 아들이다 생각하고 도와줘. 부탁이야. 자문해주면 섭섭지 않게 대우해 줄게. 약속해. 어머니와 큰오빠도 안 지킨 것이 약속이다. 그녀는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산막 인삼밭. 밭을 일군다는 기쁨, 용광로처럼 타오르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 긴 노동의 고달픔과 사무친 허기, 무럭무럭 자라는 것으로 보답하던 인삼들의 무한한 위로. 그녀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그 밭이 이제 아무 상관없는 허무의 공간이 되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까치가 또 난간을 거닐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옥상에서 왜 안 내려가느냐는 듯이. 길 건너 공원 낙엽송 가지에 둥지를 튼 까치는 항상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가 잠시 나갔다 와 보면 어김없이 그물을 들치고 익은 블루베리를 골라 따먹고 토마토를 쪼았다. 7월이 되면 인삼꽃이 피기 시작했다. 인삼을 실하게 키우고 싶으면 꽃으로 가는 영양분을 막기 위해 재빨리 집어줬다. 따낸 꽃은 다방이나 인삼차 공장에서 비싼 값으로 사갔다. 삼씨가 필요하면 따지 않고 그대로 익혔는데 빨갛게 익은 삼달은 장미꽃보다 예뻤다. 너무 연그러 쏟아지기 전에 따서 빨간 과육을 문질러 벗기고 하얀 씨앗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씻었다. 이때 나온 과육도 인삼 껍질 말린 것과 아울러 인삼 한과 공장에서 사갔다. 인삼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삼씨는 그대로 심으면 싹이 잘 안 터서 커다란 자루 여러 개에 삼씨와 모래를 켜켜이 담아 그늘진 곳에 놓고 석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며 개갑을 시킨다. 삼씨도 쌀알처럼 한 개, 두 개 하지 않고 한 입, 두 입 헤아렸다. 그녀는 귀한 것이라 그렇다고 박박 우겼다. 삼씨, 껍질, 삼꽃, 과육, 잎과 줄기, 미삼 중에서 가장 값싼 것은 과육이다. 11월에 개갑한 인삼 씨를 놓고 볏짚으로 엮은 덧발을 덮어준다. 씨앗은 겨우내 땅내를 맡으며 꼼지락꼼지락 준비하고 있다가 봄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밖으로 불쑥 얼굴을 내민다. 놀라운 자연의 섭리였다. 한두 번 겪는 게 아닌데도 그녀는 매번 마술을 보는 것처럼 신기했다. 고사리 같은 새싹이 올라오면 서둘러 남쪽에 낮은 통대를 박아 비가림막을 해주고 북쪽은 높게 세워 지붕을 씌운다. 인삼은 반음지 식물이라 인삼밭이 모두 북향이다. 인삼은 직사광선뿐 아니라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뿌리면 속절없이 죽어버린다. 어머니는 인삼이 싫어한다며 로션은 물론 화장수 한 병 사주지 않았다. 삼장이라고도 하는 인삼밭은 사람의 땀내만 허용하는 완벽한 무공의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땅강아지, 입마리 나방, 민달팽이, 귀뚜라미가 들끓고 며칠 지나면 잡초가 인삼보다 무성했다. 아까운 양분을 빼앗길 수 없어 원수를 무찌르듯 풀을 뽑았다. 인삼밭은 그늘이라 논에서 농약을 치거나 콩밭을 매는 것보다 시원해서 좋았다. 하지만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자 사정이 달라졌다. 마음 놓고 허리를 펼 수 없는 곳이 또한 인삼밭이기 때문이다. 쪼그려 앉으면 능률이 안 올라 온종일 구부리고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기역자로 굳어 펴지질 않았다. 어머니는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않았지만 큰오빠와의 약속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매달 용돈을 건넸다.
딱 6번. 그녀는 이 착취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 큰오빠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순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녀가 군청 공무원과 결혼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여름이 코앞인데 누가 인삼 캐느냐고 펄쩍 뛰며 내년 인삼까지 캐놓고 겨울에 식을 올리라고 했다. 혼수와 인삼밭을 주겠다던 큰오빠는 28밖에 안 됐는데 늙은 어머니 혼자 놔두고 벌써 시집을 가느냐며 입을 싹 씻었다. 너 많이 속상했지? 농지법 바뀔 때 큰오빠가 어머니한테 오래전에 산 것으로 서류 조작해서 그 많은 재산 다 가로챘다며. 어머니 장례 때부터 오빠들의 치열한 재산 싸움이 시작되었다. 큰오빠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왜 장난것을 넘보느냐고. 장성한 조카들은 만날 때마다 제 아버지 편을 들어 주먹 다짐을 벌이고 법정 운운하더니 끝내 의절하고 말았다. 그녀가 큰오빠한테 왜 자신의 동의 없이 산막밭을 팔았냐고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명의였었냐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쫄딱 망해서 거리로 나앉은 큰오빠한테 그까짓 것도 못 주냐고. 형제 좋다는 게 뭐냐고. 남김없이 빼앗았으면 잘 살기나 할 것이지. 정의롭고 믿음직한 큰오빠를 파렴치한으로 만든 것도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견딜 수 없이 어머니가 미웠다. 관리인이 올라왔다. 사장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받기 싫은 전화가 있어서 소리를 죽여놨어. 왜? 바깥 사장님이 걱정된다고 사무실로 전화하셨어요. 지금 퇴근하실 거면 제가 옥상 출입문 잠글까요? 그녀는 아니라며 관리인을 먼저 내려보냈다. 뒷짐을 지고 휘 옥상을 둘러보았다. 첫날처럼 환상적이지는 않지만 아프면서 그리운 인삼향이 스치는 인삼밭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이 건물이었다. 투자 가치가 적다고 남편이 반대했지만 그녀를 꺾지 못했다.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삼신 할머니는 학대하는 어머니를 닮을까봐 그녀에게 딸을 점지하지 않았다. 해질녘 어머니 산소에 도착했다. 멀리 산막밭이 보이자 두 눈과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저절로 커다란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녀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지금부터 어머니 딸 안 해요. 혹시 저승에서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단단하고 큰 돌멩이를 주워 표지석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내리찍었다. 불꽃이 튕겨지며 돌이 깨졌다. 어라, 이거 봐라. 그렇게 단단할 줄 미처 몰랐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기가 생겨 트렁크에 있는 장도리를 꺼내다 정신없이 내리찍었다. 쨍강, 날카로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짓땀으로 멱을 감은 온몸이 사정없이 후들거려 풀썩 주저앉았다. 표지석에 있는 그녀 이름 첫자가 아랫입술이 터진 채 물었다. 이제는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겠느냐고.